자, 그러면 다음으로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전자밀도가 가장 높은 공유 전자쌍, 시그마 전자쌍이 인접한 시그마 스타 오비탈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거고요. 전자가 부족한 시그마 스타 오비탈에 전자밀도가 높은 시그마 결합의 부분적인 겹침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일반적인 알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C와 H 사이의 결합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다시피 어차피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전자쌍들이 똑같이 H하고 C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H하고 C 사이에서 이렇게 전자쌍이 왕복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결합성의 전자쌍이 머무르는 시간보다는 양쪽 말단에 있는 여기 시그마 스타 오비탈 쪽으로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시그마하고 최단 거리에 놓여 있는 전자밀도가 가장 낮은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 서로 매칭이 되는 것이, 여기에 전자밀도 높은 오비탈하고 이 전자밀도 높은 오비탈이 최단 거리에 놓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밀도가 낮은 쪽하고 높은 쪽, 여기도 낮은 쪽하고 높은 쪽,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그 3단원의 형태 이성질체에서도 똑같이 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립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한쪽에는 C하고 H의 결합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C하고 Cl 사이의 결합이 있어요. 아까처럼 C하고 H처럼 특별히 뭐 어느 쪽으로 전자들이 많이 치우친다라고 보기 힘든 이런 구조 말고, 여기처럼 C하고 Cl 사이의 결합처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자들이 강하게 치우쳐 있게 되는 이런 결합의 경우는 아까 보셨던 시그마 스타보다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스타 오비탈은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훨씬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전자밀도가 낮으니까 아까 왼쪽에 있던 그림보다는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쌍을 더 강하게 잡아당길 거고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전자를 잡아당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시그마 전자는 원래 그 시그마 결합보다도 전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될 테니까 여기에 이 수소에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걸리기 쉽겠구나 하는 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냥 결합 자체가 특별히 많이 편극이 되지 않는, 전기분속도 차이가 크지 않은 C하고 H의 결합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자리에 있는 이 C와 Cl 사이의 결합 전자가 치우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웃자리에 있는 수소의 전자밀도가 낮아지는 상황,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여기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배우고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소개는 하긴 할 텐데 뒷장에 연결해서 또 역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한 번씩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할게요. 자,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 사이의 상호작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전자 전이 확률이 감소한다 라는 얘기는 시그마 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밑에 이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이제 또 비교해서 보실 겁니다. 어쨌든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전자 전이 확률이 감소할 경우 그 시그마 스타 쪽으로 전자를 기여해주는 시그마 오비탈의 전자 밀도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웃자리에 동일한 평면의 최단 거리에 놓여 있는 오비탈끼리는 이렇게 똑같이 전자 밀도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가능한 시그마 오비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전자 전이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CH4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다른 결합들도 다 똑같은데 요 결합 하나만 봅시다.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 오비탈이 하나가 이렇게 딱 있을 때
C하고 H의 결합은 뭐 전자쌍들이 그냥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수소들밖에 없으니까 이 수소들에는 어떠한 결합선도 뻗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그마 스타랑 상호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그냥 C하고 H 사이의 전자가 운동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냥 그대로의 단일 결합 길이 정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는 어쨌든 이쪽 수소 쪽의 시그마 스타하고 여기 탄소 쪽의 시그마 스타하고 양쪽으로 번갈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1장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시그마 오비탈 안에서 전자가 운동하기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양쪽 시그마 스타 쪽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 시그마 스타로도 잠깐 나타났다가 돌아가게 되고, 여기 시그마 스타로도 전자가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걸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그림하고 다르게 바로 옆에, 오른쪽 옆에 시그마 결합이 하나 딱 이렇게 놓여 있게 되면은, 이런 결합들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같은 평면이 아니니까 최단 거리에 있는 요 시그마 전자들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자가 여기로 전이 되려고 할 때 여기 전자별도 높은 오비탈이 있으니까 여기랑 둘 사이에 반발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서로 반발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전자는 이 위에 있는 전자보다는 탄소 쪽 시그마 스타로 전이 될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수소 쪽으로는 그냥 그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수소는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전자쌍들이 평균적으로 탄소 쪽보다는 수소 쪽으로 약간 쏠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걸 더 옆으로 보시면은 더 옆에까지 해서 이 극단적으로 맨 끝에 걸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가 이쪽 시그마 스타로 왕복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바로 옆에 인접한 위치에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 자리에도 있고 여기도 또 있어요. 세 군데랑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보다도 더 큰 반발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이 셋 중에서는 그나마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탄소 쪽으로 오기가 더 어렵고 수소 쪽으로 제일 많이 쏠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결합 길이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변에 시그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그마 스타로 전자 전이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받는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반대쪽 시그마 결합의 편극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에는 원래 편극이 거의 안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전자를 막 밀어붙이니까 이 방향으로 편극이 조금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여기로 갈수록 점점 강해져서 이렇게 차수가 점점 높아져서 3차 정도가 돼버리면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편극이 되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받는 시그마 스타 오비탈의 반대쪽, 그러니까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받고 있는 결합의 여기 이 오비탈의 반대쪽, 요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비탈은, 이 결합은 어쨌든 전자가 점점 수소 쪽으로 밀려나가니까 탄소 원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시그마 결합의 길이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 각 탄소 차수마다 결합 길이를 다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근데 뭐 결합 길이 자체로는 뭐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결합 에너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0차 탄소, 여기 있는 게 0차 탄소죠. 요거는 1차 탄소고요. 여기는 2차 탄소고요. 여기는 3차 탄소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0차 탄소가 일단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주변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0차에 있는 C와 H의 결합이 제일 강한 결합이고 제일 짧은 결합이고,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실제로 결합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차수별로 결합 에너지 및 결합 길이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따로 뭐 굳이 우리가 이걸 뭐 암기해서 외우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호작용을 받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결합 길이가 더 늘어났겠지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요. 그래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전자를 많이 기여할수록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좀 전에 했던 결합 길이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결합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전자를 많이 기여할수록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는
결합의 수소는 산성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결합에서 C하고 Cl이 전자를 많이 이쪽으로 치우치게 했으니까, Cl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했으니까 여기에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진 거고, 여기서 그 옆에 있는 시그마 오비탈의 전자를 이렇게 많이 뺏어가면 뺏어갈수록 이 수소의 전자밀도가 낮아지게 돼서 이 수소가 H+로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다. 이걸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1차 탄소보다 2차 탄소, 2차 탄소보다 3차 탄소의 결합 길이가 더 길어진다. 요거 앞에서 설명드린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탄소 3개짜리 프로페인 4개짜리군요. 뷰테인 분자 구조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미약한 효과예요. 이거는 앞에서 배우신 다른 오비탈들 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좀 되게 약한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시그마 전자하고 여기에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그마 스타하고는 여기 시그마 전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쐐기하고 점선으로 나타내는 결합들도 다 1대1로 좌우측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 쐐기 방향의 결합이 있으면요, 여기에 점선 방향의 시그마 스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라고요. 시그마는 항상 뒤로 가 있으면 요 시그마 스타는 반대쪽이니까 앞으로 튀어나와 있겠죠. 이 두 개가 또 매칭이 되고, 이 점선 방향의 시그마 전자는 여기 있는 쐐기 방향의 시그마 전자의 저 시그마 스타, 저 반대쪽 뒤쪽으로 후퇴되어 있을 거예요. 서로서로 이 분자 내에 있는 모든 시그마 결합과 시그마 스타가 다 1대1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전자를 기여하고 기여받고 그렇게 존재하는 구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그마와 시그마 스타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개념이 이렇다는 거,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들도 있다는 것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셨다가 뒤에 반응 파트에서 제가 이걸 다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점점 들을 때마다 제가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해도가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아마 연습이 되리라 믿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을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